안녕하세요 여러분. FTA 데이터 교실 융합수학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및 통계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간단한 부분은 빠르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모든 프로젝트,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가 다시 한번 궁금할 때 찾아보실 법한 내용들을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으로 넘기고 오늘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실 법한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교재의 6페이지를 보시면 엑셀 추가 기능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오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만약에 컴퓨터에 한 셀만 깔려 있다면 안타깝게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잘 써요 하시는 분들도 좀 어렵고요. 선생님 저는 MS 오피스 모바일 버전으로 온라인 버전으로 365 쓸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정품에서만 추가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추가 기능이 반드시 필요해서요. 여러분이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둠 중에 한 명이 이 엑셀 프로그램을 꼭 가지고 있어야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것 같고, 만약에 모둠원 중에 한 명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 컴퓨터를 빌려서 불편하지만 사용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추가 기능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 엑셀이 있는지 아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렇게 검색창을 여시고 이렇게 EX 정도까지 치면 이렇게 엑셀 앱이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깔려 있다면 이걸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엑셀 화면이 자동으로 하나 딱 뜰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미 무엇을 추가해 놨냐면 데이터 분석을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누르면 여기 쭉 앞에 기능도 있지만 이 오른쪽 끝에 데이터 분석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따라오셔야 해요. 잘 보세요. 자, 파일 누르시면 여기 쭉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요. 여기 옵션이 있으면 바로 옵션 누르시면 되고, 안 보이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더보기에서 옵션을 클릭. 그러면 여기 또 쭉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추가 기능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추가 기능 클릭. 추가 기능을 클릭하면 여기 복잡한 게 뜨는데 위에 것들 다 무시하시고 여기 관리 엑셀 추가 기능 보이시죠? 여기에 이동을 클릭. 그러면 선생님은 이미 다 클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체크가 선택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가 빈칸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체크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데이터를 눌렀을 때 이 데이터 분석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분석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파일, 옵션, 추가 기능, 관리, 엑셀 추가 기능, 이동, 박스 모드 체크, 데이터로 가면 데이터 분석이 뜬다라는 거 영상 다시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이 추가 기능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요. 이건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뭐부터 해볼 거냐면 상관 분석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계의 방향성과 강도를 측정하는 통계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상관 분석을 해서 나타내는 상관계수라는 값인데요. 상관계수라는 값은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자, 1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상대방도 1, 내가 2라는 값을 가질 때 상대방도 2,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값을 대응하는 걸 완전상관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경우는 그런데 흔치 않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두 개를 같은 데이터를 넣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화의 수학 성적을 X축에 넣고 태화의 수학 성적을 역시 또 Y축에 넣으면 이 둘은 완전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태화라는 학생이 수학 성적은 항상 막 100점을 맞는데 영어 성적은 빵점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수학 성적이 100점일 때 영어 성적이 빵점, 수학 성적이 90점일 때 영어 성적은 10점, 막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게 마이너스 1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역시 일상생활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상관관계가 양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의 변수도 같이 증가해서 둘이 약간 그 증가 감소의 경향이 같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상관관계가 음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의 변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값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0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전혀 관련이 없을 때 우리는 상관계수를 0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두 개의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했는데 0에 가까운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사실 분석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건 분석하지 마시고 두 개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상관계수를 딱 구했는데 굉장히 1에 가까운 값이 나왔다. 그건 그 둘 사이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니까 마음껏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 쪽에 가깝게 나와도 마음껏 분석하셔도 좋아요. 다시 말하면 상관이 양의 관계로 있든 음의 관계로 있든 절대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오렌지 수입액과 한국 GDP와의 상관계수를 한번 이따가 분석해 볼 건데요. 화면을 통해서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해볼 거는 히스토그램인데요. 히스토그램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이 그려보셨던 거 기억하세요? 우선 계급의 크기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분석한다고 할 때 점수는 0부터 100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나는 구간을 5개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계급의 크기를 20으로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0까지 하나, 20부터 40까지, 40부터 60까지, 60부터 80까지, 80부터 100까지 이런 식으로 동일한 크기의 계급의 구간을 이렇게 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정해야 되고 각 계급의 구간에 속하는 도수가 몇 개인지를 여러분 카운트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표로 짜잔 만들고 그 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자동화시켜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그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삼포도는 일단 X축, Y축을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X축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하자면 엑셀의 셀 중에서 더 왼쪽 셀, 왼쪽 열에다가 넣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축에 해당하는 거를 오른쪽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삼포도는 말 그대로 점이 이렇게 딱 점을 흐트러뜨려 놓아서 찍듯이 뿌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해당되는 점들을. 그럼 이렇게 점을 막 뿌려놓고 나서 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찾을 수 있고요. 만약에 관계가 전혀 없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둥글둥글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한 가지가 상승할 때 다른 한 가지도 상승하는 어떤 경향성이 보인다면 우리는 추세선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추세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둘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 필요한 여러 가지 수업 자료를 받으실 준비가 되셨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 계시죠? 여기서 지금 오렌지 수입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그 다운로드된 데이터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미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된 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열기 누르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찾아보기 해서 여러분이 담아놓은 폴더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쌤은 2024 FTA라는 폴더에 오렌지 데이터를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죠. 자, 여러분 오렌지 회계 분석 데이터를 열면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렌지 수입액, 한국 GDP, 환율, FTA,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고요. 옆에 로그 오렌지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마우스를 내리면 대체 이 자료가 오렌지 수입액이었는지 뭐였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데이터를 다운받으시고 여기 첫 번째 행에 보통 그게 각각 뭔지 제목을 적으실 거 아니에요. 이 제목을 여기 보기 클릭하시고 메뉴 중에 여기 틀 고정 보이시죠? 그 중에 요거 첫 행 고정을 클릭해 놓으시면 요렇게 아래로 내렸을 때도 과연 이게 어떤 데이터였는지를 알기가 편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하나면에 전체 데이터가 안 보이죠?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보면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하나면에 보이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오렌지 수입액과 한국 GDP 사이의 관계예요. 이 둘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호를 클릭하고요. 상관계수의 영어 단어가 correlation coefficient거든요. 그래서 까지 치면 되는데 corel까지 칠 필요도 없이 cor까지만 치면 이 함수가 뜹니다. 그리고 array1, array2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오렌지 수입액을 넣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쉼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rray2는 만약에 나는 한국 GDP를 넣고 싶다. 그럼 맨 위에 거 선택하고 맨 아래로 내린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클릭하셔도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세요. 쭉 드래그하는 방법과 맨 위 칸 그냥 클릭하고 맨 아래 칸을 누르기 전에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전체 열이 선택이 된다. 해서 이렇게 가로로 닫으면 우리는 드디어 오렌지 수입액과 한국 GDP의 상관계수를 분석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 오, 상관계수 구해봤더니 무려 얼마래요? 네, 0.77349057로 굉장히 높은 값입니다. 이 정도면 GDP랑 오렌지 수입액이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구나, 굉장히 큰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인과관계인지 아닌지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즉, 오렌지 수입액이 올랐을 때 한국 GDP가 올라가는 건지, 한국 GDP가 올라갔을 때 오렌지 수입액이 올라가는 건지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게 원인일 것 같으세요? 오렌지 수입액이 올라가면 한국 GDP가 절로 쏙쏙 오르나요? 네, 아니죠. 보통은 한국 GDP,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면,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적 지표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사람들이 살만해지기 때문에 오렌지는 사실 막 필수적으로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과일인데 이 오렌지라는 과일의 수입액도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건대 이 둘이 관계가 있고 이 관계 중에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한국 GDP가 오렌지 수입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상관계수는 X축, Y축을 바꿔서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회계 분석에서는 원인이 될 것 같은 걸 X축에, 그 다음에 결과가 될 것 같은 걸 Y축에 잘 설정해서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게 원인인지 어떤 게 결과가 될 것 같은지를 미리미리 생각하는 연습을 사전에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해볼 거냐면요. 환율이랑 오렌지 수입액의 관계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환율이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맞아요.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어떤 말이냐면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의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럼 환율이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1달러를 사는데 원화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환율이 1,300원인 거랑 1,400원인 건 어떤 거냐면 한 번은 1달러를 사는데 원화가 1,300원 필요하다는 것이고 1,400이라는 건 1달러를 사는데 1,4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1달러를 사는데 환율이 높아졌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걸 뜻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1달러를 사는데 그만큼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올 수 있을까요? 맞아요. 수입하고 싶은데 나는 오렌지를 그 수입하려는 물건이 훨씬 더 비싸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오렌지 가격은 동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렌지 가격을 뭐 일정 분량을 사는데 5달러라고 해볼게요. 그럼 5달러만큼의 오렌지를 사는데 예전에는 요만큼의 원화만 지급하면 됐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원화를 주고도 이 오렌지를 살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량은 증대돼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낫고 좋다 뭐 이런 거는 비교하려면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단순히 환율과 오렌지 수입액 자체를 놓고 보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오렌지 수입액은 줄어들 거기 때문에 환율과 오렌지 수입액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쓰시고 COR까지만 치시면 이 correlation에 해당하는 함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오렌지 수입액 첫 번째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마지막 클릭하고 쉼표, 이번에는 환율 클릭하고 처음 클릭하고 Shift 클릭하고 이렇게 됐어요. 닫아보겠습니다. 아주 크진 않지만 오렌지 수입액과 환율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호라.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원인은 오렌지 수입액이겠어요? 환율이겠어요? 저 환율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제 아시겠죠? 자, 상관관계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히스토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일단 관심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오렌지 수입액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럼 오렌지 수입액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렌지 수입액의 최저값은 63,309라는 값이고요. 최대값은 233,844네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기다가 그걸 정하셔야 돼요. 뭘 정하셔야 되냐면 계급의 크기를 몇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렌지 수입액은 전부 다 5만을 넘기 때문에 0부터 5만까지의 구간을 하나 생각하면 거기엔 아무것도 안 들어갈 것 같고요. 5만부터 10만까지, 그 다음에 10만부터 15만까지, 그 다음에 15만부터 20만까지, 그 다음 20만부터 25만까지 라고 설정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추가 기능을 설치했다면 데이터를 눌렀을 때 여기 데이터 분석이 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눌러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지금 그려볼 겁니다. 그럼 히스토그램을 딱 클릭하시고 다른 거 선택하면 다른 걸로 넘어가요. 히스토그램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입력 범위로 일단 오렌지 수입액 부분을 넣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렌지 수입액의 처음에 클릭, 그 다음 마지막은 Shift 누르고 클릭 하고요. 그 다음에 계급 구간은 선생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계급을 잡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 미리 써놔야지 히스토그램 된다라는 거 눈치채셨죠? 맞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미리 계급의 구간을 설정해 두시고 요걸 계급 구간에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 범위는요. 새로운 워크시트에 출력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요 페이지 내에서 출력이 되길 바래요. 요걸 클릭하고 나는 여기에 출력해줘 라고 클릭을 한 다음에 요렇게 딱 넣으시면 요렇게 들어가고요. 원하는 자리가 제216열이구나. 그럼 제2의 16열에 여기 딱 들어가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게 딱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꼭 중요한 건 이거 차트 출력을 반드시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히스토그램이 그려져요. 이렇게까지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돼요.
아, 0부터 5만까지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까 없었던 거 기억하시죠? 6만 이상의 값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5만부터 10만까지는 3개, 10만부터 15만까지는 9개 이런 식으로 변수가 있구나. 선생님 저는 히스토그램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크게 확대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막대 그래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히스토그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요거 마우스로 한 개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리고 마우스로 우클릭을 하면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게 보여요. 자, 여러분 다시 주의. 이렇게 아무데나 자꾸 우클릭하면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차트 영역 서식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거 말고 요거 그래프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와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너비 지금 150으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맞아요. 이 150을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0으로 할래. 보통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정상이죠.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색은 색칠해야겠죠? 테두리는 실선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선 투명도는 없어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설정해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딱 될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나는 이 개수 같은 것도 한 번에 보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 여기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구간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도 이렇게 한 번에 보이게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히스토그램의 제목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오렌지 수입액이 궁금했던 거니까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오렌지 수입액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 가능하다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데 우클릭 하시면요. 여기 붓 같은 걸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약간 스타일이나 색깔 같은 걸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눌러서 다른 필요한 게 있으면 넣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렌지 수입액은 들쭉날쭉 했지만 대략 한 10만에서 15만 이상 그 다음에 20만 이하가 제일 많구나. 그동안 이만큼을 수입해 왔었구나 라는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일단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뭐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 이번에는 산포도를 그려볼게요. 근데 이거 한 화면에 너무 여러 개가 떠 있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쌤은 요거를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고, 전부 다 클릭하고, 딜리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싹 해서 딜리트. 내지는 이거 여러분 열 같은 게 두 개가 색깔이 안 예쁘죠? 그럼 다시 요거 테두리에서 테두리 없음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열 요거 두 개 선택해서 삭제해주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그럼 히스토그램의 흔적은 없어졌고 이번에는 산포도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산포도 할 때 주의점이 아까 상관계수와는 다르게 x랑 y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x가 원인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y의 결과에 해당하는 걸 넣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x축에 해당하는 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쪽에 넣고요. 그다음 원인에 해당하는 걸 왼쪽에 넣고 결과에 해당하는 걸 오른쪽에 넣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GDP랑 오렌지 수입액 중에 우리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오렌지 수입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 GDP가 원인, 오렌지 수입액이 결과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얘를 왼쪽, 얘를 오른쪽에 넣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 D에 해당하는 열에 우리 오렌지 수입액 넣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D 열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우클릭을 하면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삽입 클릭하면 비어 있는 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오렌지 수입액에 해당하는 B 열을 클릭해서 컨트롤 C 하고 D에 다시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싹 붙어지죠? 그래서 사실 여기 상관관계까지 같이 오긴 했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건 지울게요. 그래서 이게 X축, 이게 Y축에 해당하게 되도록 선택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디서 할 거냐면요. 삽입. 그 다음에 여기 차트 보이세요? 차트 중에 여기 점점점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를 선택할 거예요. 선택하기에 앞서 요렇게 선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포도를 클릭. 해서 분산형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X축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한국 GDP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Y축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오렌지 수입액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GDP에 따른 오렌지 수입액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산포도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의 GDP와 오렌지 수입액이 어떤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수치로 좀 알아보고 싶으면요. 여러분 여기 차트 전체를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이 나오거든요. 여기 플러스 버튼에서 추세선이라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선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오렌지 수입액과 한국 GDP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추세선 중에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아주 작은 화살표? 여기를 클릭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선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수, 선형 예측, 이구간 이동 평균, 뭐 기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타 옵션으로 가서 무엇을 해볼 예정이냐면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면 이걸 진짜 식으로 딱 표시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하면 이게 얼마나 결정력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결정 계수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클릭하시고 닫으시면요. 요렇게 식이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좀만 더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누르면 되는 거 아시죠?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2만큼 111.68씩 변하더라 라는 이런 결론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계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고요. 앞으로 회귀 분석할 때 사실 요걸 알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r 스퀘어 값이 0.5983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걸 전체 설명하는 게 실제 상황을 대신해서 이 선이 설명할 수 있는 게 0.5983 정도다. 다시 말하면 전체 실제 생활의 59% 정도만 이 선이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선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막 밖에 돌아다니는 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세케어는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좋은 값이에요. 만약에 이 결정 계수가 1이 나왔다는 건 실제 상황을 100% 설명하고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물론 역시 일반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하겠죠. 대신 이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대신 선생님 이거 111.68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우린 GDP의 변화에 따른 오렌지 수입액을 알아보고 싶은 거였는데요. 여기 GDP 단위가 뭔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고요. 오렌지 수입액의 단위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근데 만약에 써 있다고 해볼게요. 뭐 GDP 1000억 달러 기준일 수 있고 오렌지 수입액은 뭐 100억 달러 기준 내지는 1000원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단위가. 이렇게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지고 비교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단위를 보정하기 위한 작업이 로그 함수를 씌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귀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안녕.